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좋은 연애 상대인지 확인하는 의외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이 사람 괜찮을까? 소개팅에서 만난 B군과 썸을 타고 있는 A양. 지난 연애 때 똥차를 만나 이번엔 정말 좋은 남자를 만나고 싶어해요. 지난 데이트에서는 함께 영화도 보고 재밌는 날을 보냈어요. 카페에서 우연히 D군의 여동생도 함께 만나 이야기도 나누었죠. 남매 사이가 얼마나 좋은지 보고 있는 A양도 흐뭇할 정도였어요. 그러게 데이트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A양의 머릿속에 문득 드라마 속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왜 남친의 여동생이나 누나는 괜히 우리 연애에 깐깐하게 참견할 것 같은 이미지로 등장하곤 하잖아요. 혹시나 해서 걱정을 하기 시작한 A양.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연구가 있어서 소개해 볼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남매 사이와 연인 사이.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수잔 다우티 교수에 따르면 썸 상대의 좋은 남매 사이는 연애에 방해가 되기보다는 도움이 되는 요소라고 합니다. 다우티 교수는 남매를 둔 125명의 참가자들을 모집해 그들이 어떻게 연애하고 있는지 여러 질문을 던졌어요. 남매의 사이는 어때요? 연애는 하고 있어요? 애인과 얼마나 잘 지내고 있어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모아 비교해 본 결과 사이좋은 남매를 둔 사람들은 남들보다 애인과 더 잘 지내고 애인에게도 더 잘해준다는 것이었어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걸까요? 그건 사이좋은 남매를 둔 사람이 남들보다 이성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남매는 어려서부터 많은 일들을 함께 하게 됩니다. 함께 놀기도 하고 박 터지게 싸우기도 하죠. 이런 경험들을 통해 이들은 남들보다 이성을 더 잘 이해하게 돼요. 이성은 어떤 행동을 하면 특히 싫어하는지, 이성은 어떤 행동을 하면 특히 좋아하는지, 이성이 마음이 상했을 때 어떻게 대하면 쉽게 풀어지는지. 남매를 두는 사람들은 이런 정보들을 자연스럽게 습득해 두었다가 훗날 자신의 애인에게 사용하게 됩니다. 애인에게 기쁨을 주는 법을 알고 애인이 화났을 땐 더 잘 풀어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이가 나쁜 남매는 사이가 좋은 남매처럼 교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효과를 누리지 못합니다. 남매가 있어도 이성에게 잘 대하는 팁을 얻지 못하는 거죠. 게다가 남매 간의 사이가 안 좋으면 이성에 대한 왜곡된 선입견을 갖기 쉬워요. 남자는 저게 문제야. 여자는 이래서 안 돼 하는 생각이 훗날 연애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미래의 연애 추측해보기. 그러니 내가 썸 타는 상대가 남매를 두고 있다면 둘의 사이가 어떤지 미리 질문을 건네보면 좋을 거예요. 단 그냥 사이가 어때? 라기보다는 다음에 구체적인 2가지 질문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 남매는 너에게 어떤 사람이야? 이는 단순히 사이가 어때? 라고 묻는 것보다 훨씬 깊이 있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 당신은 상대가 남매를 진심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싸울 때도 많지만 그래도 진짜 힘들 때 서로 응원해주는 사람이지 같은 속 깊은 대답이 나온다면 둘의 사이가 좋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2번째, 남매와 싸우면 어떻게 풀어? 싸우지 않는 남매는 드물 거예요. 중요한 건 이들이 싸운 뒤에 관계를 회복하는 방식입니다. 며칠 동안 말을 안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둘 중 하나가 꼭 먼저 나서서 사과를 하는 편이야처럼 갈등을 잘 해소하고 있는 사이라면 그들은 분명 좋은 남매 사이예요. 이 2가지 질문을 토대로 상대가 내게 좋은 연애 상대가 되어줄 수 있을지 가늠해보세요. 연애를 시작할지 고민이 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척도가 되어줄 겁니다. 사람은 못 고쳐 쓴다는 말이 안 좋은 이유. 심리학에서 내외 통제성이란 개념이 있어요. 풀어서 얘기하면 나는 내 삶을 얼마나 통제할 수 있나에 대한 개인적인 성향이죠. 크게는 외적 통제형, 내적 통제형 2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나의 내외 통제성을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예시를 들어볼게요. 당신이 맛있게 끓인 라면을 식탁까지 들고 가다가 그만 바닥에 엎어버리고 말았어요. 자, 이 끔찍한 사고 왜 일어난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에 따라 당신의 내외 통제성이 결정됩니다. 나는 늘 운이 없어서라고 대답을 했다면 외적 통제형, 내 조심성이 부족해서라고 대답을 했다면 내적 통제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연애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외적 통제형은 내게 찾아오는 사건들, 내가 겪는 일들의 결과를 통제할 수 없거나 바꾸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유형이에요. 빌어먹을, 난 왜 이렇게 재수가 없냐? 아이고 내 팔자야. 그 나쁜 사건들의 원인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늘 바깥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를 그렇게 만든 남에게 있거나 우연 또는 운명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어찌할 수 있는 바가 없다는 거죠. 때문에 연애가 잘 안 되는 상황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연애를 잘 못하는 건 좋은 사람을 못 만나서다. 지금까지 만난 사람이 다 이상했다. 사람은 고쳐줄 수 없다. 그러니 모모한 사람은 절대 만나지 말자. 지금껏 내가 운이 나빠서 이상한 사람만 만나서 행복한 연애를 못하고 있는 거라고 은연중에 생각하는 거예요. 애초에 그냥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연애의 정답이라고요. 반면에 내적 통제형들은 내게 찾아오는 사건들의 결과에 일정 부분 내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원인이 어느 정도는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다고 나의 무능을 탓하고 무너지는 자기 비하와는 달라요. 조심할 걸, 다음엔 더 조심하자. 뭐가 잘못됐던 걸까? 고칠 수 있을 거야. 그들에겐 그 원인이 나에게도 있으니 다음부터는 결과를 조금이라도 좋게 바꿔볼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요. 우리 사이에 어떤 다른 문제가 있던 건 아닐까 되돌아보기도 하고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분석해보기도 하죠. 연애가 생각처럼 잘 안 되어도 외적 통제형들보다는 훨씬 건강한 자세로 대책을 찾습니다. 내가 자꾸 연애에 실패한 건 무슨 문제 때문일까? 그 사람과 내가 안 맞았던 이유는 뭘까? 이 사람의 문제를 고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여러 방면에서 노력해보는 거예요. 내가 달라지거나 상대방을 변화시킬 방법을 찾는 거죠. 광운대학교의 심리학연구팀이 성인 남녀 356명을 대상으로 연애 행복하게 잘하는 것 같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내 연애를 컨트롤할 수 있다고 믿고 끊임없이 공부하고 고민하는 내적 통제형들이 연애 만족도가 무려 37%나 더 높았다고 합니다. 연구팀의 이상희 교수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해요. 내적 통제형은 스트레스나 문제에 대처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융통성 있게 적응하죠. 갈등이나 이별에서 그냥 무력하게 고통받거나 상대방을 탓하지만은 않아요. 이번 연애를 더 나아지게 하려 노력한다거나 더 나은 다음 연애를 준비하는 거죠. 이 내적 통제형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누군가는 저의 연애 심리학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연애를 배워? 그거 본다고 뭐가 달라져? 라고 얘기할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은 배우고 나를 되돌아보고 노력하는 중인 겁니다. 그게 놀림받을 일은 절대 아니죠. 막연히 좋은 사람이 나타날 거라는 기대로 무작정 기다리지만 마세요. 공부해서 직접 찾아내고 만들어가세요. 이건 꼭 연애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전반에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드리는 노력 분명 보상받을 날이 올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연애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좋은 연애 상대인지 확인하는 의외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